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7월 27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FMC가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7월 27일이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8월 중하순 정도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미리 예고를 좀 드렸죠. 그 사이 때까지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통화 환율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변동될 상황 부분들은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FMC가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을 보면 뭐 특이 사항 없음 정도? 점진적인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산 축소라든지 그다음 금리 인상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들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진적으로 않고 점진적인 어, 내용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어제 자산 축소 관련돼서 문구가 몇 개 바뀐 게 있는데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내라는 표현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으로 표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3, 4분기가 시작이 됐죠. 3, 4분기가 시작되는 3, 4분기 마무리되는 아니면 4, 4분기 초반에는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달 잭슨홀 미팅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온가 아니면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또는 이런 자산 축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예고편을 미리 좀 던져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물가 인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가도 어제 보면 WTI 기준으로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48달러 정도. 그리고 브렌트유는 0.3% 정도에서 50달러 이 넘어섰는데 원유 재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는 한 260만 배럴 감소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720만 배럴 정도 감소해서 이걸로 인해서 48달러 WTI 기준으로 48달러를 넘어섰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풍산 포스코 이런 종목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물가는 좀 더디게 진행되지만 이렇게 유가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후에 한 1분기나 2분기 정도에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 부분들로 진입이 됐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코멘트가 나와서 상승 각도 자체를 최근에 좀 하락 부분 강해지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파동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48달러 올라갔다는 부분하고 FMC 회의에서는 FMC 회의를 통해서는 뭐 큰 이슈 부분들은 없지만 자산 축소는 조만간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급하지 않다는 표현들이 문구가 좀 됐다는 얘기를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좀 느리게 그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원래는 2%인데 2% 미달로 있고 자산 축소 부분들은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는 걸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뭐 특이 사항은 없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문구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코스닥도 보면 연기금에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연기금에서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매매 창구에서 보면 그 기금 운용본부장의 사직으로 인해서 약간 뭐 포트폴리오에 약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정 부분들이 뭐 청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지 뭡니까?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왜냐면 리밸런싱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 저평가 매력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보면 이제 차익이 올라간 종목군은 일부 차익 부분들 하고 그 차익 금액으로 다른 낮은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조는 일단 유지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최근 이번 주에 상승이 강했던 코스피 쪽은 상승이 강했던 건설,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금속, 그다음에 원자재 이쪽 종목군들을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하락 부분 나왔지만 뭐 셀트리온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상장되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하고 실적 상향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케어 관련돼서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죠. 근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 사드 영향으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자동차 이쪽 섹터 부분에서는 약간 편차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나면서 약간 향후 실적에 대해서 퀘스천 부분들을 일으켰는데 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에서 의외로 실적의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드 영향에 있기는 한데 종목군별로 이 뭡니까 반등 그 사드 영향에 따른 그 실적의 편차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사드 영향권이 들어가는데 그걸 잘 극복하는 회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회사의 주가 탄력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 같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 면세점 매출이 거의 44% 정도 줄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60%, 58%나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결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죠.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군은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고 반대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중국 비중도 있지만 해외 쪽 그 외에 북미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하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면세점에서 의외로 실적의 서프라이즈 부분들을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종목군별로 사드의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종목군별로 역시 이거는 편차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케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반등 강도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보면 상당히 올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OLED 쪽에 많은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고 지금 파주의 P10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10세대급 이상의 LCD 라인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10세대급에 대한 10.5세대급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있어서 삼성이 LG 쪽에 그 패널을 받아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기는 한데 중국 쪽에서 이제 그 10세대의 본격적인 출하 부분들이 내년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0세대에서 지금 LG의 선택 부분들은 LCD로 일단은 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다가 이제 OLED로 라인을 변경을 할 건데 이 10세대급에서 OLED의 양산 부분들은 LG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10세대급에서는 일단 LCD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OLED급으로 진행을 하는 테스트 그리고 그 부분만 진행될 수 없으니까 8세대급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OLED, LCD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8세대급의 OLED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보완작용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향후에 이제 그 8세대급의 OLED 투자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들을 허가해 줄지는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LG 디플 관련된 내용 부분 나온 게 구글과 VR 있죠. 가상현실 관련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R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도권 싸움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물밑 작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있죠. 구동칩 개발 관련해서 구글이 수천억 투자의 협상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부품 핵심이죠. 그리고 이걸 구동칩이 핵심 역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글과의 가상현실 관련된 협력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몇몇 이제 개별 기업들 이슈 부분들을 얘기를 드린다면 현대건설기계 어제 상승 부분 나왔죠. 저희가 이제 진성트 씨하고 캐터필러의 실적 관련된 부분은 코멘트 드리면서 같은 섹터 내 해외 쪽에서 지금 굴삭기 판매 부분들이 호조되고 있다. 두산인프로코어도 있지만 두산인프로코어도 긍정적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물량 부담이 있어요. BW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쪽 기계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현대건설기계가 고점 돌파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인도에서 2000대 정도 판매됐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조금 하락폭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투자를 또 확대를 합니다. 실적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차익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막 상승 각도가 한 40도 정도의 상승 각도였다면 이제 이 상승이 옆으로 박스권 파동이 있죠. 박스권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거기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한두 달 정도까지는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적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조금 관망하자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상승률 각도 부분에서는 이 기존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섹터 쪽의 상승률의 상승 부분들을 좀 반납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제 셀트리온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하고 그리고 지난번 코스닥에 이번에 반등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고 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뒤부터 이번에 이제 68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조정 받았어요. 정고점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 부분들이고 연기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로메드라든지 바이오로메드도 보면 미국의 삼상 승인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좋죠. 거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서 거의 밀어준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의 고점 돌파 부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로메드 그리고 이쪽 뭐 서울반도체라는 이런 종목군들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이 이루어질 그리고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좀 됐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 드리면 삼성전자가 그다음 기아차, 네이버, LG전자, 현대유아, 만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오늘 장 끝나고 해외 쪽에서는 인텔이라든지 트위터, 아마존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치가 너무 좋았던 종목군들은 이제 패스를 하시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반등 부분들 좀 눌렀죠. 근데 반대로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우려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 부분이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OMC 회의에서 특이사항 부분들은 없고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축소 부분들은 진행되지만 그 속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코미트가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에서는 특이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종목 그 다음에 섹터별 매매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코멘트로 오늘 7월 27일 아침 시황방송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의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